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11월 10일 캐나다와 미국이 접한 지역인 온타리오주 미시소거에서 달려가던 열차가 탈선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싣고 있던 열차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며 큰 화재가 발생했고, 이 일로 유독성 가스가 노출되어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다.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 그리고 토론토 등 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모여있는 온타리오주, 그리고 이곳에 위치한 미시소거는 캐나다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온타리오 호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토론토와 굉장히 인접한 위치 탓에 빠른 속도로 지역이 발전하며 지역 경제가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0개 이상의 기업이 미시소거에 본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한다. 그러던 1979년 11월 10일 골든 호스슈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트랜짓, 이 회사로부터 임대된 세대의 디젤 기관차는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화물 열차를 이끌고 도시 윈저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106량의 차량으로 구성된 화물 열차에는 화학물질인 스티렌을 비롯해 톨루엔, 프로판, 염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고, 27세의 브레이크맨 레리 크루파와 그의 장인인 기관사 테드니 켈이 함께 운행 중이었다. 11월 10일 밤 11시 53분경 모두 나무를 무사히 실은 열차는 정해진 경로대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이제 막 한마을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열차의 바퀴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퀴의 베어링에 열이 축적되어 과열되면서 일명 핫박스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는데, 열차 주행 시 베어링을 윤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고장으로 베어링에 윤활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엄청난 마찰이 그대로 흡수되었고, 이로 인해 열차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베어링이 과열되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바퀴에서는 곧 스파크가 일어나 불꽃을 사방으로 튀기기 시작했고, 이 모습은 주변 마을에 있던 주민들에게 목격되었는데, 잠시 후 바퀴에서는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즉시 바퀴 내부로 타고 올라간 화재로 인해 바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날아갔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106량의 차량이 마비스로드의 건널목을 지날 때 바퀴가 손실된 33번째 차량에서 탈선이 발생했고, 그 즉시 차량이 선로를 이탈하여 날아가자 연결되어 있던 후속 열차들에서도 연쇄적인 탈선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열차에 실려 있던 유독성 물질들이었는데, 탈선과 동시에 발생한 엄청난 힘의 폭발은 1500m 높이로 치솟으며 화염을 뿜어냈고, 이 모습은 약 100km 밖에서도 목격될 정도였다. 서로 뒤엉키거나 수평으로 교차한 형태로 탈선된 열차에서는 계속해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고, 열차는 자동 제어 시스템에 의해 전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때 브레이크맨 레리 크루파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직 선로 위에 있는 열차 중 가장 우미 열차의 커플링을 재빨리 풀어낸 뒤 앞쪽 열차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 그럼에도 현장은 여전히 사그라들 줄 모르는 화염으로 가득하였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폭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것은 규모가 너무 커 빠르게 진화하지 못하면 도시 전체를 태워버릴 정도였다. 즉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시작하였고, 그들의 빠르고 과감한 조치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기관사 테드니 켈은 그들에게 열차적 제품목 중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된다. 경찰과의 공조로 늦은 밤 시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모두 깨울 수 있었고, 그들에게 현재 일어난 재해 사실을 알린 뒤 대피를 시켰는데, 초기에 이 숫자는 약 5,000명에 불과했지만 밤새도록 이어진 연쇄적인 추가 폭발로 약 2만 명이 인근 도시로 대피하게 된다. 현장의 화재는 물과 냉각제를 이용해 잡을 수 있었지만 염소가 실린 탱크가 파열되면서 염소가스가 대기 중에 퍼져
교외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인근 마을로 대피했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곳에 있던 주민들과 함께 더 먼 거리로 이동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피 인원이 늘어나면서 결국 20만 명에 달하는 미시소거의 전체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게 된다. 하지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때 안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집에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매뉴얼에 따라 대처한 결과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당시 예상치 못하게 대피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안에 남겨두고 온 애완동물들은 그 기간 동안 굶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상을 떠난 동물이 상당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유독 성물질을 처리하던 소방관들 중 8명의 사람들이 염소가스에 노출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다행히 그들 모두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사건 이후 문제가 되었던 베어링은 사실 대부분 새로운 형태의 롤링 베어링으로 교체되었지만, 해당 열차에서는 여전히 이전 것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이어진 후속 작업으로 재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대부분 처리할 수 있었고, 이후 주민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특히 현장에서 잔해를 살펴보던 미시소거의 시장 헤이즐 맥켈리우는 실수로 다리를 접질러 발목이 삐었음에도 계속해서 현장에 남아 진두지휘하였고, 절뚝거리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는데, 이 일로 그녀는 2014년 93세의 나이로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시소거의 시장으로 재선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브레이크맨 레리 크루파는 화재에 연루되지 않은 열차를 재빠르게 분리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북미 철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해 캐나다의 국가훈장인 캐나다 훈장을 수상하도록 추천되었고, 미국과 캐나다의 철도 당국은 인구 밀집 지역의 모든 노선에 핫박스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 재해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하기 전까지 북미 역사상 평시에 일어난 가장 큰 대피 사건으로 캐나다의 인조밴드에 의해 노래로 제작되어 발표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